네, 안녕하세요. 골수에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골수에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파월 연준 의장의 연임 소식을 소화하면서 혼조세를 이어갔습니다. 내년 중순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날 1.6% 중반대까지 크게 올랐고요. 이에 따라 이날도 기술주 위주로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오늘 국내 증시는 양지수 동반 상승세로 장을 열었지만 개장 이후에 다시 한번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먼저 코스피 오늘도 3,010선 위에서 출발한 뒤 다시 부담을 받으면서 3,000선 이탈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0.2% 하락한 2,991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그래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4거래일 연속 유입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기관이 이틀 연속 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낙폭을 조금씩 더 키우고 있는데요. 현재 0.87%가량의 낙폭으로 1,004포인트, 1,000선 가까이까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외국인의 매도가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고 기관 역시 개장 이후에 매도 쪽으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종목들 흐름 보시면 최근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온 주도주들이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는 가운데 일시적일 수는 있겠지만 그동안 소외됐던 섹터 쪽으로 수급이 조금씩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5G 통신 장비주들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메타버스 테마가 하드웨어 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통신 장비주들도 메타버스 기대감 반영이 되고 있고요. 또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4,000명대까지 급증을 하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메타버스나 게임, NFT 섹터의 조정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고요. 반도체주의 경우에는 소부장주들이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늘도 크게 밀리지는 않고 있고요. 보합권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가 다시 한번 밀리고 있는 가운데 종목별 장세 오늘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전문가님들과 종목 상담 하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매수가나 전망이 괜찮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 순서에서 먼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뉴스나 정보들 전해 들으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나 저희가 보내드린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들어와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그리고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밀리고 있고 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방향성 잡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어제도 금리 관련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요. 네. 그것 전체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이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슈들입니다. 특히 어제는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미국이 조금 더 이제 집중해서 좀 관심을 가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사실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이제 특별한 시황이 딱히 뭐 새로운 게 나오는 상황 아닙니다. 이제 내일이 또 추수감사절이라서 미리미리 또 휴가들도 많이 가가지고 미국 시장에서 뭔가 좀 거래량도 감소하고 있고 하물며 증권가 레포트도 좀 줄어들게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잘 좀 조용하게 흘러가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을 좀 최근에 좀 시장이 좀 깔아두고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것만큼 어제도 뭐 바이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뭐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유가인데요. 이제 이 유가를 내리려고 이제 기름을 풀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올랐거든요. 이제 이것을 이제 좀 잡아야 된다. 이제 그 유가를 잡기 위해서 전략 비축률을 푼 건데 이 전략 비축류가 미국이랑 그다음에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영국이랑 일본, 인도 이제 이 6개 국가 뭐 플러스 알파적으로 더 있습니다만은 이 나라들끼리 나중에 유가가 너무 많이 오르거나 아니면 전시 상황이든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좀 조절을 하자라고 해서 전략 비축률을 다 이제 공조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거기서 미국이 먼저 푸는 건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지 못했다라는 것, 그러면 추후에 통화 정책, 파월 의장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제 여기에 좀 집중을 하는 건데. 사실 이것은 명분이고요. 시장의 전체적인 움직임이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좀 멈췄다라고 하지만은 미국 증시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명분이 필요하니까 야, 이거 인플레이션 해결해주면 우리가 추가적인 명분을 가지고 더 갈게라고 해서 시장에서 먼저 물음표를 좀 던진 거고요. 이제 그 이외에는 개별 이슈에 따라 움직입니다. 미국도 뭐 개별 이슈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뉴스가 나오는 종목들만 움직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대체적으로 장 초반에 움직이는 척 하다가 다시 다 매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좀 어려운 시장이 지금 전개가 좀 되고 있고요. 오늘 좀 특징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 역시나 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늘어나면서 이제 그런 종목들도 많이 움직이기도 하지만은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많이 좀 차별화가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새롭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새로운 뉴스를 가지고 올라오긴 하지만은 기존에 메타버스 대장이었다라고 했던 뭐 위메이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게임비라든지 다른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은 한 21선 부근까지 지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을 가지고 다시 한번 뭐 상승을 이끌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서 조금 더 어려운 시간을 좀 앞으로 가져갈 것이냐 되게 중요한 라인인데 이번 주가 지금 수요일이거든요. 이번 주가 이제 목금 남았고 여태까지 월, 화, 수, 내일이 좀 하락 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는 이제 다시 한번 반등세가 매수세가 좀 들어붙겠지만 주봉 기준으로 아래 꼬리가 얼마나 좀 나올 수 있을지 21선 기준으로 이제 종목들이 반등을 할지 여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 뭔가 특징을 가지고 뭐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을 뽑아다라고 하면은 사실 없지만은 그 중에서 뽑아다라고 해도 메타버스밖에 없거든요. 시장이 지금 메타버스 위주로 움직이다가 중간에 반도체가 한번 싹 올라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도체 다시 가나보다라고 해서 수급이 다 같이 이동했는데 이 반도체마저도 힘이 강하지 않으니까 이게 다 지금 분산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어려운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기 때문에 뭔가 또 특별한 뉴스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현재처럼 좀 매물이 좀 나오는 장세 좀 나올 것 같고요. 뭐 관건은 뭐 21선 부근까지 와 있는 현재 메타버스 종목들 목금 정도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지 좀 중요하기 때문에 남은 일주일 또 여기서 좀 초점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이슈는 없고 또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조용한 장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좀 개별주 위주로만 움직이고 있고 장 초반에 상승을 하다가도 장 중에는 상승 탄력을 반납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메타버스 관련주들 최근에 종목들이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뭐 애니플러스 같은 새로운 이슈와 함께 새롭게 부각되는 종목들 일부 눈에 띄고 있긴 하지만 기존 대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21선 부근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내일이나 모레 21선에서 반등 여부 꼭 체크해 보시고요. 특별한 이슈가 나오지 않은 한 이러한 좀 지지부진한 장세가 이어질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으니까 메타버스 관련주들 그리고 또 어떤 이슈들이 나오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고수의 픽 종목 리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이오테크닉스입니다. 반도체주인데요. 오늘 좀 승부욕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정도 밀리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저희가 매수 말씀드렸던 가격하고 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가 10만 8,500 말씀드렸는데 현재가 10만 9,700원이기 때문에 뭐 큰 차이는 없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이제 음목이 나오고 하니까 걱정이 되실 만도 한 부분이라서 또 질문도 있고 해가지고 맛을 좀 들려 가져왔는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음목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흐름이 쌍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자리인 건 맞습니다. 일단 매물대에서 한번 매물을 막고 밀리고 있는 흐름인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주들 워낙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이 구간만 돌파해주면은 추가 상승도 가능한 영역이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시고 만약에 반도체 부품주들
가져가고 싶다라는 계획이 있으신 분은 지금도 접근 가능한 종목이니까 관심 종목에 담아 놓으시고 접근하셔도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쪽 기대감 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보유 가능하시고요. 또 제시해드린 매수가와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신규 접근도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설명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고수의 피익 점검까지 도와드렸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실 수 있고요.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되는 여러 가지 뉴스들,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강연회가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또 오늘 오후에 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 일정도 확인해 볼까요? 장인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 제약바이오 지금 보니까 신풍제약도 지금 급하게 내려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시장에 많이 반영되고 있고 메타버스도 지금 가야 될 자리에서 정부에서 최근에 이제 게임협회에서 이제 NFT 관련된 기술을 지금 현행법상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뉴스 이슈 때문에 조금 좀 밀려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도체도 사실은 개인들이 다 던지고 지겨워서 던지고 나니까 올라가고 있으니까 실제로는 수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긴 호흡을 가지고 지금 빠지는 것들도 모아갈 수 있는 좀 자금 여력이 있으신 대로 모아갈 수 있는 종목들을 롱텀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장이 안 좋을 때 매매를 빠르게 돌리면 결국 세금하고 수수료만 내다 끝나거든요. 생각보다 세금 수수료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롱텀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을 모으는 전략들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오후 6시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이 메타버스 NFT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흐름이 꺾이면서 지금 어떻게 매매 전략 세워야 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온라인 강연회에서는 좀 롱텀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전략 소개를 해드린다고 하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자 고수익 종목을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보이실 텐데요.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그중에서 맨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 눌러주시고요. 자, 매일매일 게시판에 그날자 골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도 11월 24일 골수의 픽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총 6가지 종목 나와 있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자 보내실 때 정답만 딱 적어서 보내지 마시고 함께 재미있는 사연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적어서 재미있는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퀴즈 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1번 종목입니다. 올로 시작하는 올땡땡 3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힌트 바로 들어볼까요? 네, 오늘 사진 힌트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궁금한데 네. 일단 이름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영어여가지고요. 좀 어려운 이름이고 일단 코스닥 시장에서 3만 원 후반대, 이제 4만 원대를 넘어가느냐 마느냐, 그래서 이 정도 가격대에 좀 거래가 좀 되고 있어요. 오늘 장이 안 좋은데 2%, 3% 정도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아마 저희가 되게 오랜만에 가져온 업종인 것 같은데 바이오 업종입니다. 네, 오랜만인데요. 네, 사실 바이오 업종을 잘 안 들고 나오는 편이긴 한데 되게 오랜만에 좀 가지고 나왔고 일단 그 중에서도 난치병 치료제의 개발을 좀 중심으로 하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난치병이라는 게 뭐 기존의 약물이 우리 몸에 잘 뭐 적용을 못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치병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몸에 조금 더 좀 잘 흡수되거나 잘 좀 침투할 수 있는 치료제를 만드는 치료제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은 그 기술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그 회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은 거의 안 계실 것 네. 같아요. 사실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아무래도 바이오 업종은 뭐 정확하게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다, 무슨 약을 만드는 회사다라는 것보다도 조금 더 이름적으로 우리가 대부분 친근하냐 안 친근하냐라고 좀 많이 판단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종목은 예전에 뭐 이제 코로나가 좀 터지고 나서 오히려 좀 우리한테 낯이 익는 종목이 좀 됐기 때문에 이따가 힌트 많이 잘 들어보시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힌트 올로 시작하는 세 가지 글자의 종목의 첫 번째 힌트를 들어봤는데 남은 거는 그냥 바이오주다라는 좀 그런 힌트밖에 없는 것 같고요. 다음 힌트 바로 들어볼까요? RNA 간섭 기술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이제 최근에 시장에 부각되면서 중국 한소제약과 한 5,300억 규모의 라이선스 계약까지도 체결했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백신 출시 초기에는 mRNA 관련주로 분류돼 가지고 시세를 줬던 바도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를 제가 대단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역시 이 종목도 단기 기술적 관점으로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롱텀 종목이 아니라 기술적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가 좀 가능하신 분들 위주로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단기 종목이구나라고 생각하셔서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 올로 시작하는 세 글자의 종목입니다. 정말 오늘 뭐 어려운 이름을 갖고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려운 종목이라면은 구조대가 필요한 종목들이나 혹은 여러분들 주식하실 때 느끼는 혹은 방송 후기들을 보내주셔도 저희가 종목이나 동영상 강의를 보내드리니까 꼭 정답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과 소통한다고 있다는 시그널 당근한도 한번 흔들어 주시고 네. 그런 이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되니까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고 특히 뒤에 있는 두 글자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조금 이제 이름 힌트를 드리자면은 저희가 어머님들께서 네. 뭐만 하면은 이제 락스로 스포백제로 이제 쓰라는 네. 이제 대표적인 이제 뭐 메이커 락스 아니겠습니까? 유한 땡땡. 그렇죠. 네. 유한 땡땡인데 그 이제 락스와 되게 유사한 이름을 뒤에 두 글자 붙여주시면 되니까 네. 여러분들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종목이다. 뭐 락스는 아닙니다. 네. 비슷한 네. 조사원정다라고 락스를 주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종목이고 오늘 또 장도 좀 좋지 않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인상이 찌푸릴 수밖에 없습니다. 계좌가 빠지고 있는데 뭐 즐거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네. 반대로 생각하면은 좋은 종목들을 싸게 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메타버스 섹터라는 건 이제 제약바이오 어떻게 보면 대체해서 새로운 모멘텀을 갖고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에 원샷으로 가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 한번 흔들어주고 갈 때들도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을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모은다고 생각하시고 주식시장에 접근하시면은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는 구간들이니까 지금은 오히려 담을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제가 이름 힌트를 요청드리지 않았는데 먼저 해주셔서 굉장히 마음이 흡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워낙에 이제 네. 종목 이름이 여러분들 맞히시기 어려운 종목이란 얘기죠. 그쵸. 이름이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오늘 바이오주고 이제 mRNA 관련주로도 움직였었던 그런 종목이다라는 힌트를 드렸는데 항상 제약바이오주 상담을 도와드릴 때 기술적 분석이 중요하다라는 항상 그런 분석을 드렸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또 단기적인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귀여운 오답 올라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제 오답 열심히 시도를 해주시고 계신데 재밌는 오답도 괜찮고 또 정답도 괜찮으니까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오늘도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5분께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고 잠시 후에 또 2차 힌트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힌트 확인해 봤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의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 889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TSI 매수가 11,850원에 비중 25%. 반등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TSI가 오늘은 현재가 1,800원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는 한 차례 급등이 나오긴 했었는데 그때보다는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자, 이 종목은 반등이 가능할까요?
글쎄요, 이제 오늘 구간이 정말 중요한 구간입니다. 매수가가 지금 어떻게 다행인 거는 매수가가 현재가랑 큰 차이가 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다행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2차전지 믹싱 장비를 믹싱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 활물질이랑 그 다음에 용매랑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만드는 그런 이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2차전지 관련된 기술로 한번 부각됐기도 했지만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많이 내려오고 중요한 장기 입형대에서 겨우겨우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자리가 깨지면은 일단은 9,000원대까지도 깨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지 마시고 오늘 그리고 이번 주 말까지 한번 추세를 보시고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해주면 짧게는 12,000원이고 거기만 돌파해주면 14,000원까지도 충분히 열려있는 구간이거든요. 매물대까지 열려있는 구간이니까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10,000원 정도 구간이 이탈하는지까지만 확인하시고 정리하셔도 늦지 않다. 현재는 보유 가능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10,000원 제시해드렸고요. 현재 구간은 보유 가능하다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394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매수가 13,158원에 비중 7%, 유상증자를 받아야 할까요? 알려주세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현재는 좀 손실이신데 유상증자 관련해서 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좀 독특한 게 이제 추가 매수 문의가 아니고 유상증자 이제 문의잖아요. 일단은 그 좀 유상증자의 목적을 봐야 됩니다. 유상증자의 목적을 보면은 유상증자로 회사가 가져오는 자금의 전액을 채무상환 자금으로 씁니다. 뭐 현대랑 여기 두산 인프라코어는 기존에도 뭐 채무상환이 일단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했고 이제 그 부분을 주목하면서 이제 작년부터 좋은 흐름 나왔다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뭐 재료 소멸도 있었고요. 이제 좀 거기에 관련된 투자 신호를 식으면서도 주가도 많이 내려왔는데 기본적으로 유상증자는요. 회사가 돈이 필요해서 투자자분들한테 돈 주세요라고 하는 행위를 유상증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시청자님은 판단하기 되게 쉬워요. 회사가 돈 달라 그러는데 돈을 주고 싶으면 주시면 되시고 회사가 돈 달라고 하는 그 명분이 나한테 맞지 않으면은 안 주시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회사가 지금 돈이 필요한 이유는 빚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청자님께서 이 회사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회사의 성장성을 보고서 투자하는 케이스다라고 하면은 회사에 조금 더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고 새로운 주식을 사라는 게 아니고 새로 뭐 추가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회사에다 돈을 주는 목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관점도 분명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단기로 들어갔던 건데 물렸다라고 하면은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단기로 들어갔다가 물려서 이렇게 한 거면은 이게 그림새가 그냥 어떻게 그냥 술 먹다가 한번 알게 된 사이인데 나중에 돈 빌려줘 하는 사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갈 필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투자를 어떻게 시작했느냐를 좀 보시고요. 내가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고 산 거다라고 하면은 괜찮고 그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산 건데 물린 거다라고 하면은 증자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 관점이 장기인지 단기인지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드렸으니까요. 잘 판단해 보시고 결정 내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571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신공영 매수가 17,100원에 20%, 장기적인 전망이 궁금합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인데요. 이 종목 건설주인데 건설주 중에서도 상반기 중에 좀 많이 올랐고 그만큼 최근엔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매수가가 낮으셔서 지금 살짝 수익 중이신데 이 종목 이제 반등 추세 보인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자리면 사실 들어가 볼만 합니다. 많이 빠지긴 했는데 저는 이제 대선 이후에 지금 대선 전까지 아마 건설주들 대선 이제 공연 나올 때는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대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새로 대통령 취임한 분들과 이제 오찬하고 이제 점심 한 끼 얻어먹고 아침 한 끼 얻어먹은 대가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내야 되고 또 그게 이제 건설이 됐던 반도체가 됐던 새로운 정책들을 내놓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숙제하듯이 이제 기업 총수들이 불려가게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또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도 워낙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보다는 이제 도로라든지 이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회사라고 주로 하고 있는 회사고 프렌트나 이런 쪽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파트나 주택 공급 대책이 들어온다면은 거기에 딸려가지고 주변 인프라를 구축하는 공사도 추가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회사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구간에서는 차트 한번 보시면은
만약 위에서 사셨다면은 참 고생을 하셨을 텐데 지금 자리면은 항상 말씀드리는 매물대를 돌파해서 지지 라인이 확인된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이제 지지부진하고 옆으로 누웠다 갈 수도 있겠지만은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 충분히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지금 구간 보유 의견 드리고 목표가 일단은 짧게 봐도 21,000원까지는 일단 열려 있는 구간이니까 1차 목표가 잡고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보고 나오실 수 있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가 지지 라인입니다. 횡보가 조금 나올 수는 있긴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보유 가능하고 상승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설명드렸고요. 1차 목표가 21,0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749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드림시큐리티 매수가 5,150원에 비중 15%. 몇 달째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 보내주셨는데요. 자, 오늘은 현재가 4,315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보안 쪽에서 굉장히 또 많은 이슈나 모멘텀들이 있었던 종목인데 최근에는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이 분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근데 쉽게 버리진 못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좀 메타버스 블록체인다라고 하면 뉴스가 한 번씩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네. 특히나 이 회사 또 블록체인이 본업이라 가지고 버리긴 조금 아까울 것 같아요. 가지고 지금은 시간 투자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은 그 시간이 얼마나 좀 걸릴지 좀 알고 있으면 조금은 좀 덜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자, 그 부분만 좀 짚어드릴게요. 뭐 일단 뭐 내일 당장이든 이따가 뭐 30분 뒤든 뉴스가 나오면 갈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좀 제외를 좀 하고요. 지금 추세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거래가 이렇게 많지 않은 구간입니다. 거래가 많지 않은 구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9월이라서 10월 달에 하락폭이 한번 좀 나오면서 기존의 횡보 추세랑은 거래가 좀 벌어진 단계고요. 이런 단계에서 다시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되려면은 이제 기존의 뭐 저항으로 지지 저항으로 작용했던 이제 뭐 60에서 현재 120에서 이 정도는 좀 좁혀질 필요가 좀 있는데 아직까지는 거래가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추세적으로 좀 돌아가는 데까지만 해도 시간이 뭐 한 달에서 2달 이상은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내가 시간 좀 더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굳이 뭐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돈을 더 투자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있는 비중으로만 좀 그대로 가져가시고 만약에 여기서 뭐 갑자기 뉴스가 나와서 뭐 갑자기 뭐 몇 분 뒤든 뭐 1시간 뒤든 뭐 며칠 뒤든 뉴스가 나와서 급등 나오면은 뭐 이제 처리를 잘 하시면 되시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지금으로서는 한 2달까지도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것을 좀 인지를 하셔가지고 좀 넉넉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유망한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매도하기는 아깝고 보유를 하시되 조금은 시간 투자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이슈가 나올 때 급등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게 된다면 한 2달까지는 보유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다시 한번 오늘자 고수익 퀴즈 2차 힌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올로 시작하는 3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처음에 드렸던 이름 힌트가 너무 강력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정답을 알아주신 것 같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2차 힌트 또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고만 봐도 다들 아실 거예요. 오늘 힌트가 굉장히 쉽습니다. 전 세계 OTT 플랫폼 1위 넷플 땡땡이죠. 이 땡땡을 여기 넣어주시면 아주 쉽게 오늘 정답 완성이 되시고요. 한 개만 가져오기 좀 심심해서 두 번째 사진도 가져와 봤는데 저분이 바로 넷플 땡땡 CEO시거든요.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오징어 게임 유니폼을 입고 실적이 잘 나와서 굉장히 기분 좋아 보이시는 모습. 저 모습도 좀 화제가 됐었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오늘 정답 너무 쉽게 맞추실 수 있겠죠? 말로 하세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고개만 끄덕이시고 말로 해주세요. 사실 이제 오징어 네. 게임 보면은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최근에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도 한때 막 그 급등을 했다가 네, 정부 이제 금융당국에서 이제 부정적으로 좀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급락을 했는데 실제로 다시 이제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가 상장되면서 아주 급등을 하는 흐름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게임업 사업도 지금 최근에 메타버스 흐름이 워낙 좋았다가 이제 현행법상 이제 NFT 관련된 게임은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또 지금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도 갑자기 생각이 든 게 만약에 우리나라 그 넷플 땡땡 오리지널이 아니라 우리나라 네. SBS 뭐 JTBC 이런 데에서 드라마로 한다고 했으면은 아마
오징어 게임이 이 정도의 반향을 가져오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만들지도 못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거의 네. 뭐 이렇게 이제 나올 수가 없는 네, 것들이 네, 네. 새로운 이제 미디어와 결합되면서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똑같은 드라마가 만약에 우리 지상파나 공중파나 또는 이제 케이블에서 했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기사들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비판적인 얘기들이 많이 났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맞는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방송 전파 낭비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겠지만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바로 편성했으면은 뭐 이제 거의 뭐 누더기가 되거나 편성할 수 없었던 것들이 새로운 미디어와 결합하면서 폭발력을 갖는 걸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또 어떻게 보면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안에 있는 규제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뻗어나간 다음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다시 한번 영향력을 미치게 되지 않는가. 백으로 다시 이제 우리나라에서 먼저 시작을 했지만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규제를 받고 있다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그게 우리나라에서 다시 한번 이제 그 모멘텀을 갖고 오지 않는가라는 생각에서 최근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가상화폐 흐름이라든지 또 메타버스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계돼서 좀 고민이 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투자하실 때도 그런 부분들 지금 당장 안 좋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결국은 세계적인 큰 추세들은 거스를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것 중에 하나가 오징어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넷플 땡땡 두 글자를 넣어서 주시면 결국은 네. 힌트는 워낙에 쉽기 때문에 네. 이걸 그냥 갖다 붙여달라고 하면은 네. 너무 우리가 이제 성의 없는 힌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의 없지 않죠. 대세의 흐름과 제가 열심히 준비한 건데요. 세계적인 흐름에 대해서 네. 좀 고민이 좀 요즘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조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TV 켜신 분들은 이 전문가님 하시는 말씀 듣고 오늘 종목이 좀 콘텐츠주의인가 헷갈리실 수 있지만 오늘은 바이오주. 저희가 준비한 힌트가 넷플땡땡이라서 자세한 또 같이 의견을 한번 들어봤고요. 오늘 힌트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지. 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 정말요? 네, 가지고 오늘 좋네요. 상상도 못해가지고 옆에 계셨던 분 이름이 뭐였던가 잠깐 생각하다가 네. 헤이스팅스님 맞죠? CEO님이요? 네. 저도 이름 몰라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에도 힌트 천재다라는 또 칭찬이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좀 쉬운 힌트로 여러분들 충분히 정답 맞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올로 시작하는 세 가지 글자의 종목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지금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모든 힌트 또 확인을 해봤고요. 바로 이어서 또 종목 상담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자는 310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LG전자 매수해도 될까요? 현재 구간에서 들어가도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애플카 이슈 나오면서 한번 움직임이 있었죠.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충분히 매수하도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사실 그 14만 원대가 중요한 지지 라인이었습니다. 그 구간을 깨고 내려왔는데 거기 단기 바닥을 잡은 이후에 다시 한번 타점을 잡으려면은 바닥을 잡고 돌리는 걸 확인하고 진입하시는 게 맞거든요. 말씀드렸던 지난주에 이제 애플카 이슈가 나왔고 지금 이제 세계가 그만큼 바쁘게 바뀌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들이 가상현실과 또 스마트 모빌리티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우리가 이제 제 개인적인 그 생각으로는 피처폰과 스마트폰의 변화의 한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한 10년 후에는 그 변화의 끝물을 변화가 이제 정확하게 우리 세상에 들어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거고 지금 투자하는 것들은 5년 후 10년을 바라보면서 투자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LG전자 지금 보시면 차트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이슈도 사실 긍정적인 이슈라고 판단이 되고 사실 중요한 14만 원대 라인이 깨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최소한 12만 원 정도는 지지를 해주고 있고 여기서 사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한번 올라갔다가 눌림목을 주는 걸 확인을 하고 진입하는 게 더 비싸게 사더라도 11만 원대보다 더 비싸게 사더라도 이 구간에 진입하시는 게 훨씬 더 종목이 살아있다는 시그널을 준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구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고 타점으로도 좋은 타점이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충분히 매수 가능하고요. 그리고 충분히 또 상승 추세로 돌리는 걸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도 괜찮다는 의견 함께 제시해드렸으니까 흐름 보면서 매수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704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 매수가 11만 4천 원에 비중 20%, 앞으로의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최근 한 달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10만 4,500원까지 내려갔다가 그 이후에는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10만 7,500원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근데 이 종목은 명확하게 실적을 반영해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요. 네. 예, 앞으로 이 오리온의 과자가 많이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저희가 뭐 과자를 실제적으로 뭐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잘 팔리나 안 팔리나 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작년에는 이 식품주라는 게 이제 이 전염병이라는 이 특수한 상황 안에서 수혜를 받은 측면들도 좀 있지만은 사실 그 부분을 삭제하고 본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실적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은 실적이 이제 2021년이 2020년보다 좋냐라고 하면은 안 그렇죠, 당연히. 왜냐하면 작년에는 이제 전염병 상황이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주가가 좀 부진한 건데, 그러면 이 종목이 앞으로 나아지려면은 2022년의 실적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을 봤을 때 제가 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2022년의 실적이 올해보다 잘 나와야지만 괜찮다, 가능하다, 주가가 올라올 수 있다, 이 정도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님 비중이 20%잖아요. 20%면은 이 흐름이 코스피의 흐름 자체도 못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비중을 더 줄이고요. 사실 비중을 뭐 줄여서 그냥 나중에 코스피 상위 종목들 몇 개 이렇게 좀 섞어서 조합을 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수익률 심에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가급적이면은 비중 축소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을 가장 중요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 움직임이 굉장히 또 느릴 수 있다라고 전방을 해주셨기 때문에 비중 축소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25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진칼 매수가 57,100원에 비중 10%.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입니다. 자, 오늘 현재가 54,60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위드 코로나 수혜주다라는 긍정적인 분석들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반등 가능할까요?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져야 되는데 네. 백신 맞으면 잠잠해질 거라고 소위 말하는 집단 면역이라는 얘기했는데 요즘 집단 면역이라는 얘기가 어디 쏙 들어갔죠. 한참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 집단 면역이다 얘기했는데 일단 그 주가는 물론 이제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팬데믹이 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확진자가 백신을 맞은 성인층이 90% 넘는 접종률을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80%가 넘는 접종률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확진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를 누르는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간 주가는 통상 이제 그 실물 경기 한 6개월 정도는 선행해서 반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차트 보시면은 지금 구간은 어쨌든 간 만약에 45,000원에서 49,000원 정도만 지지가 된다면은 쌍바닥을 찍고 충분히 또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힘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직은 올해만 해도 이제 연말에 해외여행 가야지, 내년 초면 해외여행 가야지라고 했던 수요들이 지금 다시 한번 또 주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은 롱텀으로 봤을 때 정말 위드 코로나 하고 그야말로 백신 맞고 혹은 음성 증명서만 있으면은 이제 해외여행 가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백신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때문에라도 어쩔 수 없이 풀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어렵더라도 좀 롱텀으로 가져가신다면 또 비중 10%면 충분히 가져가실만 하니까 조금 더 길게 한번 보고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다. 손절가 49,000원 잡고 대응해 보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긴 하겠지만 길게 봤을 때는 충분히 위드 코로나 수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보유하는 전략 제시해드렸고요. 제시해드린 손절가 잘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444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S건설 매수가 42,000원에 비중 10%, 손실 중인데 추가 매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39,300원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난 8월 부근 전저점 부근까지 좀 밀리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네, 이게 딱히 의미 없을 것 같고요. 뭐 지금 뭐 매수가 많이 빠진 것도 아니고 한 4%, 5% 내외고요. 이번 주 시장 내려온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뭐 걱정할 수준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할 돈이 있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지금 시장에서 더 유리한 종목을 찾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인 결정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건설주를 안 좋게 보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속도가 빠르게 나올 건 아니고요. 뭐 지속적으로 정부에서는 공급적인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지금 당장의 속도는 좀 문제가 좀 있어요. 가지고 여기서 뭐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해서 뭐 극적으로 뭐 기회가 생기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지는 않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종목 위주로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개인적으로 이 종목 조금 더 의견을 좀 드린다고 하면은 어차피 42,000원 넘어가기 전까지는 흐름 자체가 개선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42,000원 위에서 조금 더 탄력이 붙는 것을 보고 나서 매수하는 게 더 좋지. 지금 이런 추세에서 매수하는 거는 오히려 조금 더 늪에다가 늪에 발 빠졌는데 거기다가 힘 더 주는 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대로 보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보다는 차라리 자금이 있을 때 다른 종목을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고요. 매수가 이상부터 오히려 탄력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 의견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671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진 매수가 14,200원의 비중 20%,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 손절해야 할까요? 라는 문자입니다. 자, 이 종목도 최근에 올해 내내 흐름 거의 부진합니다. 오늘 11,500원인데 손절을 해야 될까요? 근데 작년에 돼지고기 값이 급등했을 때 많이 올라갔었다가 지금 이제 그 올라간 부분을 전부 다 이제 반납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제가 항상 말씀드린 장기 입형 때 가격, 오늘 이제 뭐 저희 이따가 라이브 방송할 때 그 보조지표를 저희가 한번 싹 돌렸는데 주지표 이야기를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새로 오신 분들한테 주지표 이야기를 해드릴 생각인데, 장기 입형 때 가격이 이제 여러분들이 통상 HTS나 MTS를 세팅을 하면은 단기 이평선만 있습니다. 5일선, 11선, 21선, 61선까지 있는데 장기 이평선이 훨씬 더 신뢰도가 높고 중요하다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라이브 방송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강한 급등 준 이후에 지켜야 될 자리가 15,000원대였습니다. 이 자리가 꺾여지면은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거의 뭐 이제 굴을 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이평선을 깨고 내려왔고 현재 바닥이 어딘지 모르고 빠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주도 섹터도 아니고 한 측면을 생각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일단 지금이라도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떤가, 아니면은 최소한 비중이 20%이면 적대 적은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비중 축소라도 좀 하셔서 조금 더 주도 섹터 위주로 좀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도 또는 최소한 비중 축소 의견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고수익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 올로 시작하는 세 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정답 올릭스입니다. 여러분들께 항상 제가 제약바이오를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물론 아직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단기 기술적으로 좀 접근해볼 수 있는 종목들이면은 짧게 자꾸 접근해볼 수 있는 종목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중요한 장기 이평선 가격대에서 쌍바닥을 만들고 돌아 올리면서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구간입니다. 짧게 봤을 때는 45,000원까지도 가능하고 길게 봤을 때는 49,000원까지도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매매 성향에 따라서 짧게 잡으셔야 되고 길게 잡으셔야 됩니다. 일단 길게 잡았을 때 목표가 49,000원, 손절가 33,000원 잡고 대응해 보실 수 있는 종목, 오늘 종목은 올릭스였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올릭스였습니다. 제시드린 가격 전략 함께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정답 맞춰주셨는데 또 문자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애청자님들 문자 많이 왔는데 일단 첫 번째는 706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올릭스 정답 맞춰주셨고 세 분 케미 좋습니다. 주린이들도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많이 알리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고요. 0148번님은 요즘은 항상 이 시간만 기다려주신다고 합니다. 믿음이 가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따뜻한 문자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이 시간만 기다리면서 방송을 봐주신다고 하니까 또 너무 힘이 나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주 봐주시고 네. 또 저희들한테 문자나 또는 유튜브 댓글 이런 것들로 호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는 여러분들은 저희를 보고 있지만 저희는 카드메라 렌즈를 보면서 방송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듣고 계시는지 또 후기도 남겨주시고 또 저희들과 소통을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시는지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고, 시장이 너무 무섭다, 넌 매매가 너무 잘 된다, 넌 요즘 매매가 정말 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셔야지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시장을 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저희가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방송을 만들 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저희가 또 우리 주린이 분들도 쉽고 재밌게 방송 보실 수 있도록 재밌는 방송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또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다음은 456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답을 시도해 주셨는데 정답 올리도 사투리 버전으로 모든 주식시장 불장으로 올려주세요라는 문자입니다. 이거 사투리로 써서 읽어주실 분 어디 사투리죠 저게?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네요. 한 번만 해주세요. 올리도 좋아요. 올리도 좋습니다. 이런 느낌인데 네. 일단 그 주식시장이 좀 안 좋죠. 안 좋고 순환매도 너무 빠르고 또 뭐 테마성으로 움직였다가 뭐 죽는 경우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 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셨던 신풍제약 같은 거 지금 급락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리고 규제 이슈들도 너무 많고 한데 지금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회사 좋은 날이 1년 12달 중에 한 달도 채 안 됩니다. 그 전에는 모으고 지루하게 버티고 매집하고 뭐 이제 정말 손해 보는 거 뭐 감당하고 끌어안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좋은 주식을 갖고 계시고 확실한 매수 이유가 있으시면 반드시 결과가 나오는 법이기 때문에 지금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네.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지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좀 생각하시면 좋겠다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저희와 함께 전략 잘 짜셔서 시장 잘 대응해 주시고 다음번에 꼭 수익 내실 수 있는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김성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고요. 오늘 수고하셨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간중간 아래 QR코드 내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하신데요. 매일매일 여기에서 주식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정보들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지금 오후장에 더 가까울수록 지금 힘이 계속 빠지고 있는 양시장입니다. 어떻게 흐름 가져가고 있는지 코스피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뒷심이 부족하면서 다시 또 3,000선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0.32% 내림세 기록하면서 2,987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관이 계속해서 좀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4천억 원이 넘는 물량 지금 내놓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들은 매수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쪽도 지금 오후장으로 갈수록 장중에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도 1000선을 지켜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0.58% 내림세 속에 1007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코스닥 쪽은 여전히 기관 지금 매도세 유지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지금 매도세 44억 원가량 내놓고 있습니다. 개인들만 소폭의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코로나19 관련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신규 확진자 수가 4,000명이 넘어가면서 역대 최고치를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되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주도 오늘 움직임 보여줍니다. 랩지노믹스와 시젠이 10%대 넘게 지금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와 함께 재택근무나 원격 진료 관련주들도 함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5G 관련주 오랜만에 지금 매기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4분기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5G나 메타버스의 핵심 인프라로 5G가 꼽히고 있다는 점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솔리드 8%대 급등세, 기가레인도 9%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지만 오전장보다는 조금 매수세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PI 첨단 소재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를 기점으로 PI의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업황이 회복이 된다면 PI 첨단 소재 지금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증권가의 평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상승폭을 좀 많이 확대해 나갔습니다. 10.3% 강세 속에 55,500원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애니플러스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애니 업계에도 NFT, 메타버스의 바람이 본격적으로 침투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대규모 글로벌 팬덤까지 있기 때문에 상승세에 이어질 수 있다라는 증권가의 평가입니다.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상한가 진입을 했네요. 5,400원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풍제약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이슈가 나오면서 그래도 상승세를 유지를 하다가 횡령 등의 지금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빠르게 낙폭을 키웠습니다. 현재 12%대 약세 속에 39,750원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보다 코스닥 지수의 낙폭은 더 크지만 시총 상위주들은 봤을 때는 코스닥 종목들이 더 빨간불을 많이 켜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약바이오주 그리고 2차전지 소재주들이 1% 내외의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시장 같은 경우에는 12% 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